네, 네이버가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사업자인 두나무를 품으면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의 진출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기대하던 합병 소식에도 주가는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총 특별 결의와 당국의 심사부터 어제 터진 업비트 대형 해킹 악재까지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올해 최대의 M&A 합병, 병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병합, 통합하는 게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큰 뉴스인데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대가 되는 부분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기대와 우려 어떻게 네. 해요? 그래서 먼저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네이버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커머스와 광고에서 굉장히 큰 플랫폼을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의 경우에는 간편 결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역을 그렇죠, 차지하고 있잖아요. 간편결제. 거기에 이제 두나무라고 하는 가상자산 최대 거래소와 그리고 가상자산 인프라를 확보한 이 세 가지 기업이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향후에 국내에서 이제 도입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그런 가상자산 시장, 결제 시장, 그런 플랫폼에서의 활용도 이렇게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한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일각에서는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합병 자체가 무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어요.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예. 우려가 뭐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과 주총.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에서 너무 과하게 이제 주식 매수가 청구가 되면 이제 합병 자체가 또 무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해주신 금융 당국의 어떤 그런 규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합병 승인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추후적으로는 나스닥 상장 가능성도 지금 엿보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좀 더 기대감은 좀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 우려가 섞인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연이틀간 좀 주가는 하락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네.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우선 어제 이제 두 회사 경영진들이 다 나왔어요. 오랜만에 다 함께 봤는데 이혜진 의장, 송치영 두나무 회장 그리고 네이버 최수연 다 나왔는데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제가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부분이 어떤데요? 이혜진 의장이 처음 일성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뭐라고 했는데? 스스로를 은둔형 경영자 이혜진입니다. 약간 이렇게 자기가 그걸 스스로를 본인을? 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2016년에 라인을 상장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정말 운동을 했네요. 그런 국가적인 행사를 제외하고 경영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혜진 의장이 이렇게 앞서서 나올 때는 보통 기회이거나 위기인 상황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는 향후 사업 전략에 있어서 이혜진 의장이 나와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만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AI 사업과 웹3 사업인 것 같아요. 웹3라는 건 뭡니까? 결국엔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결제나 그런 거래 같은 그 전통적인 금융 자산들이 가상자산 토큰화되는 과정에서의 역할들이 웹3 이제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역할에서 AI까지 최근에는 결합된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AI와 웹3를 결합하는 여러 가지 글로벌 어떤 디지털 시장에서 네이버가 새로 도약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내에서 AI 에이전트 같은 AI 툴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용자 경험이 개선되면서 관련해서 서비스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할 수가 있잖아요. 뭐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상자산들이 많이 도입이 될 경우에는 이 시장 자체를 네이버가 선점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한 이제 투자, 특히 AI와 이 웹3 영역에서의 5년간 10조 원 투자를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힐 때 결국 두나무와 한 몸이 되는 건데 이제 병합 물론 네이버 파이낸셜의 자회사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두나무의 어떤 기술력, 어떤 경쟁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결국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시너지는 국내 최대의 거래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최대의 거래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제 네이버 모회사 같은 경우
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예.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해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역량이 부족했던 거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이버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두나무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네이버와 관련되는 시너지에선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제 병합인데 이 보면은 몸값을 가장 이런 합병할 때는 합병 비율이 중요한데 두나무 몸값은 두나무가 15조 원, 네이버 파이낸셜은 5조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평가가 됐으니까 합병 비율도 1대 3이어야 되는데 1대 2.54로 정해졌잖아요. 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주주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주당 가격만 놓고 보면 1대 2.54가 맞아요. 아, 주당 가격으로 보면 주당 가격만 보면요. 그런데 주식수가 차이가 납니다. 주식수가 네, 그래서 그 주식수 곱하기 가격을 했으면 그 기업 가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업 가치 평가 금액만 보면 1대 3.06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주당 가격은 차이가 나지만 결국에는 주식수를 곱하면 기업 가치가 되니까 그 개념을 봤을 때는 1대 3.06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좀 투자자분들께서 이해하시는 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합병은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포괄적 주식 교환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주식 교환. 예, 두나무의 주식을 네이버 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해서 교환을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두나무의 주식을 전부 다 네이버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나무는 네이버의 완전 100%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좀 특이한 경우인데 보통 큰 회사 밑으로 작은 회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네이버 파이낸셜이 4.9조 원으로 평가가 받고 있고 4조 9천이고 예, 두나무가 15조. 15.1조 원이다 보니까 이게 밑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지분율을 보시면 예. 두나무의 최대 주주인 송치영 회장이 예. 이 네이버 파이낸셜 이 합병된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운 네이버 파이낸셜 사실 합병도 아니지만 그쵸. 주식 교환으로 새로워지는 회사 통합법인, 네이버 파이낸셜 예. 통합법인의 일대주가 되는 최대주가 되는 거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좀 의아할 수 있는 게 이상하네요. 예, 앞서- 자회사의 예. 대주주가 예. 실질적인 모회사의 이 주주가 된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네이버와의 그런 어떤 합병 시너지 이런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2대 주주로서 그런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될 수 있느냐로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지금 이유가 지분 원래 관측은 저희가 시장에서 내린 관측은 송치영 회장과 김영년 부회장의 지분을 네이버가 사들일 것이다. 네이버의 살 거다. 네, 네이버의 신주를 발행을 해서 아. 그래서 이들에게 네이버 주식을 지급을 하고 예. 이 둘의 지분율을 네이버가 사들이면서 지분율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원래는 시장의 관측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추후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분율을 사들이진 않고 다만 송치영 회장과 김영년 부회장의 의결권을 위임받는 형태입니다. 아, 저 19%, 17% 합하면 36%의 의결권을 네이버한테 위임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29.5%에 17%를 더한 의결권은 46.5%거든요. 이 의결권을 확보를 했기 확보를 때문에 하네. 이 의결권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라고 평가가 받아서 예.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나무 회장, 송치영 회장과 네이버 의장, 이해진 의장 간의 개인적인 관계도 상당히 깊죠. 어떻습니까? 둘은 우선 서울대학교에서 같은 과 선후배로 동문이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뭐 사실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뭐 대학교 시절부터 막 각별하고 뭐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까요? 이게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일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친해진 거는 막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다만 이번에 이해진 의장이 언론과의 이런 질의응답에서 얘기를 하기를 본인의 이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이제 언론의 질문이 예.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이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본인의 지분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신경을 쓰지 않고 네이버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하고 이제 경영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배 경영인들의 뛰어난 경영인들이 오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으로 좀 송치영 회장의 좀 지분 매입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후계 구도가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한테 넘어온 게 아니냐는 시장의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에 대한 뭐 설명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에 신주를 발행해서 교환하지는 작업은 아직까지 안 들어갔거든요. 만약에 그건 안 그게 됐죠. 추후에 불거질 경우에는 왜냐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율을 높이는 것이 숙제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추후에 남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주총에 이제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네. 이거 하려면 이 두나무의 기존 주주들 있지 않습니까? 송치영 네. 회장 외에도 네. 많은 재무적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아까 언급하신 매수 청구권 이 금액 문제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주주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들 반응. 그 공시된 내용을 보면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번 통합에 반대를 한다. 그러면 나는 이 주식을 통합하는 법인의 그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을 받지 않고 그냥 주식 매수를 현금으로 현금으로 달라. 라고 하면 44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 주당. 예. 그런 경우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달려 있던 조건이 그 주식 매수가 청구된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가면 이 딜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게 내용이 있습니다. 1조 2천억. 예, 그런데 생각보다 좀 한도가 높진 않아 보이는데. 그게 두나무 지분율로 봤을 때는 약 8% 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소액주주가 23% 정도 있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네. 이게 딜이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거 아닌가? 나는 이제 앞으로 이 회사들의 네. 미래가 불투명해. 그러니까 현금으로 돌려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평가를 했을 때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어요. 낮다고? 네. 아, 왜 그러냐면 왜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공시된 내용을 더 밑으로 살펴보면 네. 뭐라고 주석이 달려 있냐면 8% 그러니까 1.2조 원과 관련된 그 금액은 추후에 양사 협의하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아, 그런 여지를 좀 늘릴 여지를 남겨놨군요. 이게 왜냐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너무 커지면 현금성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거를 미리 장치 같은 건데 예. 이게 두 회사의 거의 현금성 자산이 거의 한 8조 원에 가까이 현금으로 유동화 가능한 자산이 8조 원에 가까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이 부족해서 이 딜이 무너질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내년도 5월 달에 주주총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어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국내의 어떤 입법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프리미엄이 좀 붙을 수도 있고 또 추후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나스닥 상장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 나스닥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지금 그런 예상이나 전망이잖아요. 네. 근데 기자회견에서는 아직 그런 게 정해진 게 아니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힘든 영역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 둘의 통합도 아직까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 뒤에 상장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단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시장에서 예측하는 부분은 예.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상장과 관련해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예. 보통 상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현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렇죠. 투자 자금이라든지 현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이버 자체가 현금성 자산이 많이 부족한 회사는 아니에요. 상장을 시켜야 될 만큼. 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의 엑시트. 엑시트와 관련된 예.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오피셜하게 알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저희가 맞다 아니다라고 지금 단언하기는 어려우니까. 다만 그런 유인은 충분히 있다라고 추론은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스닥 상장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왜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자들은 이런 그런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제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제가 그 부분을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추후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장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거나 혹은 그거를 또 너무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 대주주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좀 그런 가능성을 조금 너무 확정된 건 아니다 하니까 주주들이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 네. 모회사 네이버 그 밑에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인데 국내에서 그러면 뭐 두 개가 중복 상장이다 이 국내에서 하게 되면 그런 얘기가 네.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국내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중복 상장의 리스크는 피했다라고도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상장 자체를 좀 별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아까 이제 이 네이버가 향후 네이버 주가에는 이제 둘이 병합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가상자산 시장의 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막 그런 일이 터졌던데요. 두나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대규모 해킹이 발생해서 445억 원을 해킹당했는데 야, 이런 건 굉장히 좀 악재네요. 이런 또 리스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오늘 주가 하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금융 사고가 하필이면 그러니까 통합과 관련된 주주총회 이제 다음 날 주주총회라는데 의결된 다음 날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는 작용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회사가 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업비트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그 고객들의 어떤 정보 관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네트워킹에서의 좀 보안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가 양사 간의 시너지 중 하나로서 좀 서로 보완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좀 충분히 좀 받아들이고 좀 더 보완해야 나갈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두나무의 이제 병합 소식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당히 주가가 오르다가 지금 이틀 연속 빠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들은 뭐 목표 주가를 좀 올리고 있다는데 전망이 어때요? 아무래도 시장에 그러니까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 저는 상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하고 네이버 싶습니다. 파이낸셜의 뉴욕 상장, 맞습니다. 나스닥 상장. 그렇게 네. 될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무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두나무가 1년에 거의 영업이익이 1.4조 원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 자회사로 편입됐을 때 영업이익이나 지배이익에서 일단 이점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적인 시너지 효과도 시너지 받을 수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오랫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인 성장성을 좀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병합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